네, 폭염특보가 영남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확대된 가운데 올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심해지는 극한 날씨 대응책과 또 올여름 날씨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에도 정말 덥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오늘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더라고요. 올해 처음 내려진 거라고요.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될 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작년보다 12일 빠르게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 전인 것 같기는 한데 벌써부터 뭐 고온의 열대야에 아주 굉장히 이제 더운 그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이제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네, 벌써 이제 여름 시작하기 전인 5월에 월 평균 최고 기온이 이제 역대 최고를 이루었고요. 이제 네. 오늘은 서울에 주의보가 났지만 5월 중순에 이미 이제 경상도에도 폭염주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열대야도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10분이나 빨리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5월 23일 저희가 이제 여름철 전망을 했는데요. 예. 기온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6월, 7월이 그다음에 8월이 50%. 그런데 평년과 합해 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합할 때는 9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름은 저희 나라 여름은 평년일 때도 이미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아직 본격적인 그런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이렇게 덥다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폭염의 강도와 지속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 또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의 여름 기온을 보면 작년이 이제 역대 1위, 재작년 역대 2위였었는데요.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했기도 하고 상층에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이제 이중 고기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북태평양 고기압, 인도 양당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많이 확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티벳 쪽에 눈 덮임 현상이라든가 또 이제 북극의 해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또 엘니뇨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기압계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변 기압계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평년보다 이상이거나 또는 비슷할 확률이 90%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하자면은 평년보다 시원할 확률이 이제 10%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년보다 좀 특이하게 굉장히 좀 더운 날 기상청에서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보 뭐 이런 걸 좀 발령을 하는데 이런 특보 체계가 좀 강화됐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폭염특보 체계를 18년 만에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이 점차 좀 길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경보에 해당되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에 해당되는 폭염경보 같은 경우도 한 달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밤 기온이 높은 열대야 관측도 또 46일 정도 발생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70년대랑 비교해서 2000년대 이후에 폭염 같은 경우에 한 2배, 또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은 더 이상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저희는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 또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폭염 중대 경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인데요. 이게 중대 경보가 발표가 되면 야외 활동은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 경보보다 훨씬 극단적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저희가 경보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취약계층에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또 열대야가 있는 경우와 낮 동안에 폭염특보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열대야가 있고 그 다음 날 폭염특보가 있는 경우에 온열 질환자가 한 3.5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밤 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열 스트레스를 이제 몸이 회복을 못하면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열대야 주의보도 저희가 이제 25도 최저 기온이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네. 처음으로.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름이 길어지기도 해서 사실 뭐 더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여름에 보면 비가 정말 많이 갑자기 많은 양이 쏟아지기도 하고 비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우라든지 태풍 관련해서도 이 특보가 강화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호우하고 태풍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강화 대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호우하고 태풍에 좀 강화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예보를 할 때 보통 이제 예보의 가이던스, 객관적인 가이던스를 보통 이제 모델이라는 이제 자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4월에 이제 한국 과학자들이 만든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제 현업화를 했고요.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의하는데 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것을 시간당 70mm 정도 수준이면 발표를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약 40데시벨의 알람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워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이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mm 수준의 시간당 100mm 수준의 호우가 굉장히 한 15번, 16번 작년, 재작년 발생하면서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70mm 수준 이외에 시간당 100mm 수준의 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를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받게 되시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인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까지는 태풍의 분류에 대한 강도가 강하다, 중하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정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도 1, 2, 3 해서 5까지 가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태풍 모형에 다 1, 2, 3, 4 색깔로 구분하는 네. 그래서 위험성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예,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6월달에 장마가 한번 끝난 적이 있었고 공식 발표로서 네, 네. 그 다음에 7월달에 다시 장마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장마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마가 조금씩 변해하는 것 같은데 올해 장마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 장마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장마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마에 대한 부분에 해석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장마의 형성이나 그다음에 장마의 시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사실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예보를 할 때 정체 전선에 의해서 오는 비로만 정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전 아니어도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장마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비가 안 오는 부분 또 마른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학회랑 같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 좀 새롭게 좀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정체 전선에 의해서 장기간 비가 오는 경우로만 저희가 이제 장마를 좀 정리를 했다 그러면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의미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정체전선 의해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대류성 강수라든가 주기도 저기압이라든가 다양한 기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도 장마철의 성인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장마를 정체전선 장기간 비만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호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해당되는 그런 기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이제 변화하는 한반도의 기후 환경에 맞게 그렇게 좀 정의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장마철을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요. 장마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강수 양상이 점차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평년과 비슷한 것도 여전히 강수량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어.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장마철의 강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지역적 편차, 강도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호우주의보, 그다음에 특보, 그다음에 재난성 호우 문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좀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특히 비 예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좀 실제 날씨와 좀 틀릴 때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강하고 국지성의 호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강수 유무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외국 나라랑 비교해서 그렇지만 정량적인 강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제 기상청이 갖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이지만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술 고도화 또 다양한 뭐 관측 기술 또 예보 기술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